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삼성 SDS가 주가 힘이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재 힘들어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삼성그룹 내에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삼성 SDS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급이 약하고 차트가 깨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래에는 삼성 SDS가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그룹 승계 지배구조 미확정과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투자가 소강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아직 미확정된 승계 지배 구조 문제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실질적인 투자 집행이 소강 상태고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중지 등 거치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올해부터 2020년 올해부터 시작될 삼성전자의 30조 원 규모 평택 3라인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비메모리 133조 원 투자 등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수혜는 삼성 SDS입니다. 미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빠져 있을 뿐이에요. 다만 지금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불확실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삼성 SDS가 큰 수혜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가 이 좀 조사 분석자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이 달라진 세상, 달라진 기업 환경에 주목해야 된다고 조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언택트 환경과 생산 셧다운 경험은 모든 기업들에게 디지털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막 바뀌고 있는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전환 안 하면 강제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IT 투자를 강요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0년 전 세계 디지털 전환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무려 평균 26% 증가했고 밸류에이션도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삼성 SDS는 삼성그룹 계열사 SI 구축 경험을 통해 디지털 전환 관련 IT 노하우를 수십 년간 축적해 왔습니다. 삼성 SDS의 주가는 연초 대비 14%나 반대로 빠졌고 가치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첫째는 80% 이상이 그룹 내 매출이어서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외 비중이 2018년도에는 13.4에서 2020년 올해 2분기에는 18.4, 무려 5%까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뭐 엄청난 사이즈이기 때문에 5%의 증가는 엄청난 그 증가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룹 전살시 수준의 저부가가치 사업 구조에 대한 디스카운트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삼성 SDS 주가는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는 차트가 좋지 않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안개, 기술적으로는 단기적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 추세 상승 회복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도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가 흐름이 약세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추세 반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안개고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흐름이 살아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를 본다 하더라도 단기든 중기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습니다. 합산 개념으로 보아도 중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좋지 않다, 수급이 좋지 않다, 수급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말씀으로 드리면, 외국인은 최근 5일간 소량 매도,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소폭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수급 반전이 나타날 때까지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기관은 일주일간 소폭의 순매도 상태이고 최근 4주 동안에는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 수급 이탈의 가속화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희망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살펴보아도, 즉 성장성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비율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번 3분기에 마이너스 13%고요. 4, 4분기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4%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3, 4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8%, 4, 4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5%입니다. 올해는 좋지 않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기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을 얘기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분기 때 전분기 대비 2분기 때 대비해서 증가율이 마이너스 8%로 감소가 됩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증가율이 마이너스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4, 4분기부터는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5%가 증가돼요. 그리고 순이익이 51%나 증가가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신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를 언제 합니까? 10월 15일에서 그죠? 그러니까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 사이에 합니다. 그죠? 예. 3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3분기 실적 발표 후부터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연간 실적 전망을 보았을 때 3개월 평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숫자 대비해서 1개월 평균이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져요. 어떻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만약에 안 좋았다면은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주목하는 것은 PBR 1.8배 정도 같으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통상 그 투자를 할 때 ROA 기준으로 해서
ROE에서 비용을 제외한 ROE가 5% 이상이면 되거든요. 이게 5.7 정도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성장성. 성장성 하면은 매출액을 봅니다. 매출액이 보면은 매출액 3년 이평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 1년 이평선은 큰 폭으로 증가됐다가 약간 소강이었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기별 매출액을 봤을 때 작년 4분기 저점으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장성입니다. 그럼 수익성을 보겠습니다. 수익성은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그죠? 수익성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ROE를 봅니다. 자기자본 회전율 보시면은 좀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이 향후에 좀 올라가 줘야 좋겠죠. 여기에서 비용을 제외한 ROA 같은 경우에 5% 이상이라는 게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올라가 줘야 되겠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 줘야 되겠죠. 이 세 개가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8.6%이기 때문에 ROA가 5.79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삼성 SDS가 우리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미래에 좀 개선이 될 때 추가로 더 사줄 수 있는 재무적 안정성 있는 그런 기업이냐 라고 보셔야 되는데 추가로 더 사도 되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유동 비율이 무려 363%예요. 자본금이 엄청나게 크다는 건 아시죠? 부채 비율이요 35%예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35%고 유동 비율이 363%면은 부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라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삼성그룹의 힘이니까. 그래서 좀 그림으로 해서 삼성 SDS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성장성과 수익성이 조금 쪼그라들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면 당연히 수급이 개선이 되고 차트가 개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기준을 한번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20일 평균가가 16만 4천원, 기관의 20일 평균가가 16만 4,900원이에요. 16만 4,900원 정도 기준을 잡죠. 제가 매번 왜 이 숫자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에너지가 바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만 4천원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삼성 SDS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수급이 안 좋고 따라서 차트가 안 좋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증권사 조사 분석자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요? 전부 다 매수하세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7월 달부터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약하지만 미래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물류 BOP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이 또한 지나가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보고 계셔가지고
좀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멘트가 7월 달에 나왔어요.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조사분석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한금융투자의 조사분석자는 주가는 바닥, 미래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어요. IT 투자 회복 시점이 중요하다. 뭔가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19 영향에도 시장 기대치 충족, 삼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미래. 굉장히 삼성 SD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이 약하고 수급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리포터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타이틀의 리포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주가는 바닥이다. 미래를 보자. 미래가 희망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객사의 IT 투자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공공, 금융 등 대외 IT 서비스 매출이 증가했고 인공지능, 애널틱스 매출이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고객사의 IT 서비스 투자로 인해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투자성 지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3분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도 안 됐는데 지금 주가 약한 것은 당연하다고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여기 2020년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 31조 9천억으로 26% 증가. 2021년 동사 2021년에 삼성전자의 투자로 인해서 2021년 내년이죠. 삼성 SDS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삼성 SDS의 2021년 실적 개선이 뚜렷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2020년 삼성전자 캐펙스 31조 9천억. 첫 번째. 두 번째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업 확대를 고려해 투자기업 매수를 유지한다. 최근 정부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혁명 정책을 제시하면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에서 사업 기회가 커지고 있고 국내 4개 회사, 국내 4개, 해외 13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 브라이틱스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길게 보면 현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니까 제가 스펙트럼을 좀 보고자 해서 2014년도부터 봤어요. 지금 16만 4,900원 대비해서 현재가가 15만 9천원이잖아요. 주가는 약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6만 4,900원 이상 주가가 올라서는 순간 주가는 우상향 패턴으로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다? 3분기 실적 발표 후부터가 된다는 거죠. 3분기 실적 발표가 딱 끝나면 바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컨셉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쭉 이렇게 2016년도 12월 달까지 빠졌다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거의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기관들의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분기점이 곧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은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가 않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수급도 좋지 않고 차트도 좋지 않다. 그런데 올해 3분기가 지나면은 삼성전자의 31조 9천억 투자라든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업 확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삼성 SDS가 다시 도약의 날개를 펴고 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를 좀 낮게 판단했던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내부적인 매출이 많다는 거죠. 80% 이상이 그룹 내 매출이어서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은 해소하고 실적은 3분기까지 안 좋고 4분기 때부터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건이 해소가 되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삼성 SDS는 지금 손절하거나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 대응을 못했다면 중장기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을 하시고 추가로 더 매수해주는 센스를 발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후 수급이 들어와 줄 때, 그리고 시장 평가가 좋을 때, 그럴 때 과감하게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통해서 내년에 수익을 크게 나는 기회를 가지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손실로 인해서 마음이 지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시간이 가면 다 해결해 주니까 너무 연몇치 마시고 약간의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서 수익을 내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캐치하시고 그 캐치한 정보를 통해서 좋은 성과, 수익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